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우리 증시를 둘러싼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깊게 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최근에 다시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각광받고 있고요. 약세장에서도 끝까지 밀리지 않았던 게 2차 전지 섹터인데 오늘 두 가지 부분 좀 집중해서 점검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강동진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태양광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태양광 얘기하려면 결국 이제 에너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유가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유가가 일단 고점을 좀 찍고 내려오는 걸까요? 아니면 뭐 위로의 변동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걸까요? 흐름과 전망 좀 알려주세요. 네, 최근에 유가가 한 120불 정도까지 갔다가 100불 초반까지 좀 내려왔는데 뭐 추세가 꺾였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거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유가가 이제 빠진 이유는 뭐 리세션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특히나 이제 겨울철에 저희가 보기에는 유가에 대해서 좀 이슈가 많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최근에 유럽의 가스 가격을 보면은 굉장히 급등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파이프라인으로 가는 가스의 양을 좀 줄인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 전체 LNG 수출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 터미널 하나가 한 3개월 정도 가동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겨울철에 이제 난방용 이제 수요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작년도 그랬지만 가스가 너무 비싸니까 석유를 가지고 난방을 하거나 이런 트렌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석유의 가수요가 붙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대한 우려가 첫 번째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1월 달 이후가 되면은 전략 비축유 이제 지금 미국이 한 이제 100만 배럴 정도 하루 이제 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들어오던 추가적인 공급이 굉장히 사라지게 되는데 지금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저희가 추정하는 거는 아마 11월 달까지 이제 계획된 물량을 모두 이제 출하한다라는 가정을 하면은 한 1983년 수준까지 낮아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재고가 낮아지는 부분들, 그리고 시장의 물량이 줄어드는 부분들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수요 측면에서 중국입니다. 중국이 아직까지 제로 코비드 정책을 계속하면서 락다운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 락다운을 과연 언제 이제 풀 것이냐라는 건데 중국이 이제 락다운을 해소하게 되면 당연히 수요 측면에서는 좀 올라오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겨울철로 가면서 석유 시장이 이렇게 다시 좀 업사이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뭐 사우디 간다든지 디테일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큰 유가 흐름들 체크를 먼저 해봤습니다. 오늘 얘기는 태양광이 먼저인데 2차 전지랑 태양광 가운데 저희가 태양광을 앞에 뽑은 이만큼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건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취임 전에 신재생 에너지가 좀 주목을 받다가 그 정책 약발이 소위 빠지고 굉장히 어려웠다가요. 최근 다시 그 신재생 중에서도 태양광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위원님? 결국은 이제 기름을 부은 건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이제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러시아산 가스에 대해서 대체를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얼마 전에 리파워 EU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유럽으로 수출하는 가스가 전체 유럽 수요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치로는 한 155 BC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중에 거의 이제 3분의 2 정도를 올 한 해에만 줄여야겠다라는 계획이 그 리파워 EU 계획의 골자인데요. 그 3분의 1하면 100BCM 정도 될 텐데 100BCM 중에 한 50BCM 정도는 LNG로 좀 다변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 나머지 50BCM 중에 절반 정도는 태양광이나 풍력을 통해서 대체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전기요금이 오르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그리드 패리티가 되는 부분에서 이 태양광이 좀 더 이제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하게 지금 태양광 설치량에 대한 전망치를 높여주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의 신규 태양광 설치량이 55기가 정도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연초만 하더라도 뭐 한 7, 80기가 정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100기가가 넘는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이제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직접적인 도화선인데 그러면 사실 태양광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풍력도 있고 물론 이제 뭐 원자력이나 수소는 이게 친환경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태양광이 더 주목받는 거는 풍력이나 이런 거보다
효율이라든지 혹은 뭐 설치해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그 시기나 이런 게 좀 더 빠르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태양광 설치의 핵심은 루프탑 태양광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붕에다 짓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 재고만 있으면 당장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달아주세요 하면은 와서 이제 기사분들이 달아주시고 예. 바로 내가 쓸 수 있습니다. 거기다 ESS까지 이제 달게 되면은 뭐 충분히 많은 이제 양의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풍력이나 이런 것들은 부지 선정이나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타워 제작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유럽의 상황은 당장 올해 겨울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루프탑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리파워 EU 계획에서 얘기했던 것 핵심은 이제 루프탑 태양광을 거의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250제곱미터 이상의 어떤 이제 면적이 있는 지붕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레지덴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주거용 건물 전체에 태양광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태양광의 이제 핵심적인 수요가 늘거나 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유럽하고 이제 말씀하신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대대적인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러면 유럽은 필요는 있지만 사실은 그 폴리실리콘이나 이런 건 되는 건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 수혜가 가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중국이 글로벌 태양광 밸류체인에 차지한 비중이 뭐 밸류체인마다 좀 다르지만 네. 최대한 뭐 거의 100%를 장악하고 있는 데도 있고 뭐 80% 정도를 장악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중국 업체들이 수혜를 본다라는 얘기가 좀 많았었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좀 태양광 밸류체인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이제 동남아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중국이 관세 유예 조치를 했는데 네. 이게 좀 보면은 이제 2년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에 이제 중국 업체들이 공장을 지어놓고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관세를 붙이니까 이걸 우회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부분이 매기려고 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네. 2년간 유예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2년 동안 뭘 하겠냐라고 하면은 미국 내 태양광 생산을 할 수 있는 설비들을 좀 유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얘기한 것도 국방물자 조달법이라는 거를 이제 발효를 해서 미국 내 이제 그런 태양광 설비들이 들어올 경우에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좀 더 길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사실은 그 빌드백 배럴 법안 내 세마라는 겁니다. 빌드백 배럴 법안은 이제 미국 내 태양광 그런 어떤 생산할 수 있는 업체들한테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중국에 있었던 이제 폴리실리콘 이런 것들 투자가 집중되었던 것들이 미국에 폴리실리콘 셀 모듈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 산업들이 좀 재편이 될 거고 중국 지역이 사실은 중국 이외의 업체들 중에 태양광 산업을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게 국내 업체들밖에 사실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제일의 이제 태양광 사업자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업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글로벌 그 태양광 ETF 이런 게 있긴 있겠죠. 근데 투자자들 대부분 그런 기업보다는 국내에 관련된 태양광 업체들에 주목하실 테니까요. 국내 태양광 업체들도 그동안 뭐 폴리실리콘 가격 떨어지고 중국산 들어오면서 사실 산업이 고사 위기에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최근에 전반적인 글로벌 상황이 좋아지면서 대체적으로 국내 기업도 좋아지는 겁니까? 국내 산업 국내 업체, 태양광 업체의 그 밸류체인 가운데는 어떤 쪽이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전반적으로 태양광 네. 산업에 대해서 저희는 비중을 뭐 셀 모듈 업체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셀 모듈 업체와 그 다음에 OCI 같은 폴리실리콘 업체는 나눌 수 네.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이제 비중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폴리실리콘 쪽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제 셀 모듈 업체들도 일단 좋아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조가 시작된 거는 아마도 2, 3년 전에 이제 OCI를 비롯해서 하나솔루션까지 폴리실리콘 생산 설비들을 모두 스크랩을 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네. 중국 업체들과 경쟁이 굉장히 심했고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생각보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생각보다 태양광 수요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오히려 폴리실리콘이 이제 모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연초만 하더라도 폴리실리콘 증설이 중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많이 올랐던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더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사실상 거의 없어서 못 파는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상당히 높은 수준의 폴리실리콘 가격이 당분간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셀 모듈 업체들 같은 경우 이렇게 높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걸 이제 원재료로 사용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폴리실리콘을 가지고 웨이퍼를 만드는데 네. 웨이퍼 가격이 당연히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내리기가 예. 어렵겠죠. 근데 셀 모듈 업체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배경이 뭐냐면 전기요금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가 초반에 가스 가격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 가스를 가지고 이제 전기를 만드는데 유럽의 지금 가정용 전기요금이 작년 하반기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원 정도 합니다. 킬로와트아워당. 우리나라가 이제 킬로와트아워당 100원이 좀 넘지 않습니까? 4배 이상의 지금 가격을 내고 있는 건데 아마 상반기 데이터가 나왔으면 더 높아졌을 겁니다. 그런 이제 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유틸리티 업체들한테 전기를 사는 것보다 태양광 패널을 집에 설치하는 게 훨씬 싸게 이제 먹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 가격을 조금 높여주더라도 네. 충분히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태양광 패널 가격들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하반기에는 이제 물류 비용도 좀 내려갈 거로 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셀 모듈 업체들도 점진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거로 좀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에 대해서 주목하라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요. 사실 이렇게 깊은 얘기를 못 듣잖아요. 그런 점에서 딥사이트 시간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뭐 바로 들어가서 태양광 가운데서 기업이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요. 위원님 그 탑픽 종목은 어떤 겁니까? 저희는 OCI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O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보면 폴리실리콘 가격과 주가가 이제 동행하는 이제 이런 그렇죠. 현상을 예. 발생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보면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20불에서 30불 중반까지 이제 30 초반까지 오르는 사이에 네. 주가는 오히려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은 결국은 중국이 증설을 많이 할 거고 그것이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의 급락을 불러올 거기 때문에 주가 하락할 거다라는 걸 이미 선반영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오히려 말씀드렸듯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더 오르고 있는 상태고 올해 저희가 이제 글로벌하게 태양광 설치량이 한 60기가 정도 작년 대비 늘어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필요한 폴리실리콘 가격으로 환산하면은 보통 이제 한 18만 톤 정도가 이제 필요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기말 기준으로 이제 폴리실리콘 증설이 전 세계적으로 22만 톤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2만 톤을 증설한다고 해서 생산량이 22만 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폴리실리콘 공장을 짓고 풀리 가동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보통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정기 보수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폴리실리콘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폴리실리콘이 허락하는 내 태양광을 만들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흐름들이 저희는 이제 내년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 시장이네요. 맞습니다. 네. OCI를 좀 중심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폴리실리콘 업체죠. OCI 대표적으로 탑픽 종목 말씀하셨고요. 셀 모듈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셀 모듈 가운데 주목할 만한 기업 이걸 좀 짧게 좀. 네, 하나솔루션하고 현대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좀 비용 부담이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하반기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하반기에는 이제 물류 비용도 좀 내려갈 거로 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은 이제 미국에서 법안들이 통과되는 걸 감안하면 충분히 글로벌 시장에서 또 이제 입지를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저희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주가가 강하게 반등이 나옵니다만 워낙 시장이 위축되어 있고 제한된 에너지가 갈 수 있는 쪽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소한 성장 섹터를 보는 거고요. 그때 주목받고 있는 쪽이 이제 태양광이었습니다. 태양광 얘기를 좀 깊게 했고요. 두 번째, 2차 전지 얘기를 또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제목이 멋있군요. 예, 왕관을 쓰려는 자, 무게를 견뎌라 2차 전지. 무게를 견디다 다들 지금 목 디스크 걸리게 생긴 게 투자자들의 현황인데요. 그래도 2차 전지가 최근까지 잘 버텼습니다. 최근 며칠 이제 휩쓸려 내려간 건 할 수 없는 거고요. 중국의 그 2차 전지 전기차 ETF가 최근에 강세라고 하는데 지금 태양광도 그랬는데 중국의 2차 전지주가 강한 이유는 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제 중국이 락다운한 이후에 지금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은 테슬라가 지금 이제 4월 달부터 공장을 가동을 좀 중단한 사이에 네.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특히나 BYD를 중심으로 해서 BYD가 이제 신규 모델들을 나면서 상당히 좀 시장 점유율에서 약진을 한 상태고요. 거기다가 이제 BYD가 최근에 이제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BYD의 기존에는 이제 자동차 만드는데 자기네 이제 셀을 썼었는데 최근에 보면 자기네 이제 셀을 테슬라한테 이제 공급한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배터리 쪽의 확장 가능성까지 조금 더 생기는 상황이다 보니까 BYD를
수주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전기차 섹터가 다시 한번 좀 힘을 받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도 역시 셀하고 소재를 조금 나누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셀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쪽은 이제 중국 업체들이 그동안 중국 업체들이 계속 가격 경쟁력도 가지고 이 캐파를 늘려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전반적인 구도, 우리는 이제 고부가 가치로 하고 있는 건데요. 전반적인 판도는 어떻습니까? 셀 업체로 보면. 네, 뭐 여전히 이제 글로벌 점유율에서는 이제 중국 업체가 이제 중심이 돼서 가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중국 업체의 전체 점유율을 보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에서의 때문에. 네. 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약간 이제 주춤한 것은 이제 주로 이제 테슬라를 중심으로 점유율을 좀 확대를 해왔는데 테슬라가 2분기 때 생산 쪽에서 썩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하지만 그게 일시적인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공장에 대해서 이제 생산량을 이제 월간으로 보면 88,000대 정도 할 수 있는 것까지 좀 높이는 걸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쪽에 테슬라를 중심으로 저희는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SDI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에서 선방을 하고 있는데 네. 과거에는 SDI의 어떤 보수적인 투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러게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배터리 가격이 오르니까 배터리 가격 오른 거를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는 럭셔리 카드를 중심으로는 이제 전기차가 상당히 좀 잘 팔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BMW라든지 아우디라든지 이런 이제 SDI가 주로 이런 업체들이 고객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 차질이나 이런 거 없이 지금도 실적을 뭐 2분기도 잘 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뭐 전략에 대해서 재평가도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내년이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이 열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으로 가면서 국내 업체들은 다시 한번 좀 마켓 쉐어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맞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시장의 관심은 물론 기관 투자가들은 큰 포션을 뭐 LG엔솔이든 SDI 가겠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는 소재 업종이 조금 더 이제 매력적이고 투자를 하시거든요. 근데 어제 급락이 좀 있었고요. 최근에 잘 버티다가 오늘 또 다시 강하게 돌립니다. 소재 쪽은 여팡하고요. 혹시 뭐 수급적 요인들도 좀 있어서 빠졌던 건지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뭐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나 저희가 이제 탑픽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소재 쪽에서 이제 LNF인데 네. 뭐 LNF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대비 2분기에 이제 물량도 많이 늘어나면서 뭐 특히 가격 인상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뭐 하반기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지금 증설을 상하이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고 또 맞춰서 LNF 같은 경우도 공장 증설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이 비싸지만 결국 서프라이즈를 자꾸 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점점점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실적이 뭐 이렇게 약세장일 때는 실적이 생각보다 서프라이즈가 나는 종목들을 저희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LNF나 이런 업체들은 여전히 저희는 좀 선호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소재 업체들 중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테슬라 쪽에 비중이 높은 업체들을 저는 그게 대표적인 게 LNF죠. LNF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는 LNF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소재주 가운데 그러면 탑픽 종목이 LNF. 네, 맞습니다. 저는 네. 계속 LNF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LNF 말고 또 뭐 셀이나 소재 통틀어서 또 다른 관심 탑픽 라인에 있는 기업은 어디입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LG 화학에 대해서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네. 보면은 LG 화학은 전반적으로 이제 화학 사업 비중이 좀 크긴 하지만 2차 전지 소재 쪽, 특히나 이제 양극재 사업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네. 1분기에도 그쪽의 실적이, 뭐 실적 사이즈로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은 LNF보다 영업이익 사이즈는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2분기에도 이제 계속 증설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괜찮을 것 같고요. 양극재를요? 맞습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내부적으로 지금 화학 업황이 별로 좋진 않지만, 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티 제품군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다른 업체적으로 아주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올해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화학 사업에서 뭐 2조가 넘을 거로 나오기 때문에. 예. 근데 그렇게 돈 번 것들을 과거에 이제 배터리를 이제 키웠듯이 또 소재 사업을 계속 육성을 하려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소재 사업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서 뭐 1조를 투자라는 게 상당히 큰 이제 투자가 되거든요. 다른 소재 업체들이 그렇겠죠. 투자하는 걸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제 소재 사업을 육성할 수 있는 포텐셜이 된다라고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그로스의 이제 모멘텀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보기에는 뭐 LG 화학이 갖고 있는 LG 엔솔의 뭐 지분 가치 이런 것들을 크게 고려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매력 있는 이제 주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2차 전지 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모멘텀이 있었던 게 이제 양극재잖아요. 말씀하신 LNF나 에코프로 BM이었는데 LG화학의 양극재 쪽의 사업. 정서적으로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양극재 만들어 놓고 지금 사실은 중견기업들 하는데 대규모로 설비 투자해가지고 양극재 시장 키워가지고 그것도 분사하려고 이런 사실 시장에 좀 이제 뭐랄까, 저희가 이제 시장에 한 2, 3년 내 그런 네. 일들을 겪으면서 그러니까요. 사실은 시장의 이제 생각들도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반복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원래 신정부 들어올 때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제 제한을 두는 방안들을, 또는 이제 기존 주주들한테 페이버를 주는 방안들을 고민하자는 이제 컨센서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시장 자체도 그런 자정작용이 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제 그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 예상하기는 뭐 쉽지 않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소재 가운데는 이제 LNF를 계속해서 토픽으로 얘기해 주셨고요. 셋업체 가운데는 또 약간 의외입니다. 예를 들면 뭐 SDI나 LG 엔솔이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LG화학을 주목해 보자고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PD님의 질문입니다. 에너지라는 섹터는 우리가 태양광이랑은 2차 전지 했지만 사실 에너지에 대한 그 관심이나 기대감은 사실 상당 부분 갈 거 아닙니까? 네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에너지 섹터를 좀 볼 때 오늘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중요한 포인트 좀 마무리해 주세요. 네네. 에너지 산업이 이제 저희는 이제 작년에 썼던 리포트 제목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탈탄소의 다른 이름은 에너지 안보다. 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은 이제 글로벌하게 탈탄소를 계속 해왔던 게 수년간 이어졌는데, 이 탈탄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처럼 이 탄화수소 자원들이 특정 지역에 이제 굉장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뭐 비용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이 아마 극대화된 게 이번에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아마 이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이제 이 제한된 자원, 특히나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자원을 계속 써야 하는가에 대한 글로벌한 이제 정부들의 생각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 관계가 어떻게 이제 이어지고 그것이 에너지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같이 고민해 보시면 그 안에서 저희가 좀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딥사이트 약세장 속에서 찾는 태양광과 2차 전지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강동진 연구위원 함께해 주셨고요. 예,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 이 내용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